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바로 첫 번째 이슈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좀 기쁜 소식이죠. 배우 윤여정 오스카 수상 쾌거입니다. 예,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1957년에 일본 배우 우메키 미오 씨가 이 사요나라라는 이 작품으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는데요. 64년 만에 아시아에서 이제는 또 수상자가 나온 겁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이제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이제는 작품상을 비롯해서 4개 부분을 수상했지만 이 배우들의 이제 수상 소식이 없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윤여정 배우의 수상으로 한국 영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겁니다. 예. 특히 유럽 3대 영화제에서는 이미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의 강수연, 베를린 영화제의 김민희, 그러네. 칸느 영화제의 전도연. 그런데 아카데미에서는 처음인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근데 정말 11,000원입니다. 예.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입니까? 예. 특히 의미 있는 게 이 미나리라는 작품이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이제는 정착하는 한국계 이민족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윤여정 선생님이 이제는 외할머니로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영화에 출연할 때 이제 독립 영화다 보니까 이제 개런티를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윤여정 선생님이 이제 정의삭 감독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배역을 내가 해석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해서 배우의 그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요. 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고스톱 치고 그리고 이제는 손자한테 이제 고스톱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손자한테 오줌 싸개라고 놀리고 또 TV를 거의 뭐 중독 수준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유머러스한 그런 할머니가 나왔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가족을 위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바리바리 뭘 싸갖고 미국까지 온 또 희생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특히 의미 있는 게 대사, 윤여정 선생님이 대사의 대부분이 이제는 한국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연기한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았다는 거, 그건 또 하나의 큰 사건인 거죠. 아이고, 박수 한번 예. 좀 치고. 윤여정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제가 C라고 하기가 그래서. 아니, 근데 배우 윤여정 씨 이걸 더 좋아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 한국어로 연기를 하면은 외국인들 기준으로는 공감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측면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렇죠. 그것을 윤여정 씨가 탁월한 연기력으로 극복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그 아카데미상에서 외국어로 한 연기가 상을 받은 적이 있긴 합니까? 예, 이번이 93회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니까 거의 100년 가까운 그 아카데미 역사에서 영어가 아닌 이제 다른 언어로 연기한 배우가 수상한 게 딱 6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부라는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 그리고 대부. 예, 인생은 아름다워의 노베르토 벤니, 이제 이탈리아어로 연기해서 연기상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페인어랑 이제 프랑스어로 연기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 유럽이고요. 아무래도 영미권과 좀 가깝죠. 그런데 아시아권에서는 처음 나온 겁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 경쟁자들도 되게 쟁쟁했다고 들었어요. 예, 다른 경쟁자들도 쟁쟁했지만 특히 무려 8번이나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올랐지만 이 무관에 그친 명배우 글렌 클로스가 있었습니다. 윤여정 배우도 이제는 수상 직후에 이 배우를 지목해서 그녀의 훌륭한 연기를 쫓아갈 수 없다. 나는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는 이제 겸손한 소감을 해서 이제 주목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수상이 사실 진작부터 예상이 됐던 게 지난 1년간 이제 크고 작은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이 미나리가 한 100개 정도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 30개가 윤여정 씨가 받은 이제 연기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든더비라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이제 시상식 결과를 예측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거의 2위와 거의 더블 스코어보다 훨씬 넘는 그 차이가 날 정도로 그래요. 압도적 1위로 뽑히기도 했고요. 뭐 겸손하기 이전에 이미 연기력에서 압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윤여정 씨가 이제 한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당신의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결국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할머니가 있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사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결국 같은 인간이다. 뭐 피부색이나 종교나 인종을 떠나 이 부분은 아마 그런 뭐 부당한 행태 그거에 대한 좀 따끔한 충고로 우리가 좀 되새기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 또 2부에서 영화 평론가죠. 최은 평론가와 또 이번에 그 윤여정 씨 오스카상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격리장병 처우 논란, 부실 식사의 폐건물 숙소입니다. 이 소식이 어제 되게 시끄러웠는데 예. 국군 장병들이 휴가를 다녀오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의무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사진이 SNS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예. 이 사진을 봤는데 이게 지금 뭐 먹다 남긴 줄 알았어요, 누가? 예, 처음 논란이 된 게 지난 18일이었는데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이라는 한 장병이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김치 몇 조각, 장아찌 2조각, 그리고 닭 볶음이라고 하는데 이 고기가 잘 보이지 않고 양도 한 두 숟가락 정도면 없어질 그 정도 도시락을 올리면서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이 깜빵이랑 뭐가 다르냐, 휴가 다녀온 게 젠가라는 글을 쓰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후 다른 폭로 인증샷이 이어졌는데요. 부실한 거, 도시락이 부실한 건 비슷한데요. 오히려 방금 나온 게 더 푸짐해 보였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진을 보면 뭐 밥에 뭐 김치만 있거나 밥에 뭐 옥수수콘 몇 조각이 있거나 뭐 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사진을 봤을 때 사실 누리꾼들이 야, 지금 시대가 보릿고개도 아니고 21세기에 이게 말이 되냐, 이 장병들이 좀 장난을 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예, 이게.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이게 실화였습니다. 예, 놀랍게도 이게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격리 장병이 머무는 시설인데요. 거의 폐가 수준의 건물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더러운 그 이동식 간이 화장실만 두고 여기서 생활한 겁니다. 뭐 쓰레기도 가득하고. 그래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 군복무가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싶은데요. 정말 국방부 고위층이나 이 부대 지휘관들이 한 번이라도 격리 장병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무슨 밥을 먹는지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지 관심을 한 번이라도 가졌을까, 그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2030 청년들의 이유 있는 분노라고 보이는데 이 국방부도 이번 논란을 두고 이제 적극 개선하겠다는 그런 뭐 당연하겠지만 입장을 밝혔어요. 예, 일단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이 격리 장병 식사 점검에 직접 나섰고요. 앞으로 지휘관 책임 하에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 여건을 적극 개선하고 격리 시설에 대해서도 용변과 세면, 샤워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두 가지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26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휴가 복귀 후 격리되는 이 장병들의 급식을 현장 점검하겠다라고 미리 예고하고 실제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군 생활하면 한 번씩 경험하는 이 사단장 오시는 날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사실.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지금 뭐 40대 이상의 예비역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텐데 사단장 온다고 하면 이제 며칠 전부터 전 장병이 동원이 돼가지고 쓸고 닦고 그냥 정말 그 중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결국 점검이라는 거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치는 건데 그 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역시 불시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죠. 예고를 하고 언제 가겠다 예고를 맞아요. 하고 점검을 하면 자, 과연 문제점이 발견이 될까? 미리 싹 고쳐놓지 않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결국 장병들의 폭로사실이 이어지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단 점검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불시 점검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올지 불안하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또 예고를 하고 점검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은 격리 장병 배식 때 간부가 입회해서 도시락이 정량 투입되는지 확인하고 격리 장병이 선호하는 음식이 있다면 10g에서 20g 더 배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한 달에 40-50만 원 받고 군복무를 하는데 먹는 것도 마음대로 양껏 먹지 못했냐라는 점에서 더 황당하고요. 그렇네. 뭐 한우나 이 캐비어 같은 고급 음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이랑 반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주면 되지 그걸 일괄적으로 정량 배식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고작 10에서 20g 20대 젊은이들한테 이 정도 더 주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의 현실인지도 참 참담한 생각입니다. 어르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저 군대 월급이 얼마입니까? 한 4, 50만 원 합니까 지금? 예, 그렇죠. 4,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전쯤 전역을 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10,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정도 예, 받았던 그 것 같아요. 보너스 달에는 한 2만 원 정도 됐고 맞아요. 저는 좀 더 많이 받았던 게 제가 섬에서 군복무를 해서 이게 맞아요. 격오지 수당도 받아서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예, 뭐 그렇긴 한데 백령도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이병이 한 45만 원 정도, 또 병장이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예, 과거보다는 분명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은 20대 청춘을 오롯이 국가에 바친 대가치고는 사실 턱없이 낮다고 봐야 되겠죠.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을 줘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어른의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세금도 이런 곳에 쓰인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세금을 뭐 낭비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청년에 대한 미래 투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제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자 이런 논의도 있고 뭐 장병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이제는 논의가 활발할 것 같으니까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참 그 윤여정 씨 소식까지 참 좋았는데 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군이니까 군대니까 급식이 아니라 이제 배급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여하튼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좀 이런 뉴스는 앞으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죠. 예. 가장 많이 먹을 나이에 이게 뭡니까 이 군인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